지난 그 해맞이 법회 때 그때 드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또 다른 어떤 말씀 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 이유는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이 우리는 좀 한 달 정도가 신년 법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양력 신년, 음력 신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신년의 그런 분위기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계속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다른 때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삶을 살자. 이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새해, 신년, 신수를 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또 실제로 사주관상이라든 사주나 사주관상을 보고 신년 운세 또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교의 방식으로 새로 신년 운세를 보는 그러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방식으로 신년 운세를 한번 보는, 본다라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운세라는 게 별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 법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 정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고, 하나는 국내 정세라고 하는 우리 나라 국내 정세라고 하는 새해 우리 국내의 정세가 어떤 것들이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각자 우리 자신의 운세를 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죠. 세계 정세, 국내 정세, 자기의 신수,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세계 정세는 뭐니 해도 이게 국내 정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들에게 해당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폭락이라고 하는 그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출 자금의 이자가 폭등이라고 하는, 얼마나 폭등을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세계 정세 속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인가요? 소련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새해에도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파장이, 세계적인 파장이 있는 것이죠. 소련 내에서 우리 세계에다가 제공을 해야 될 게 에너지입니다. 가스,
뭐 제일 많이는 가스죠. 물론 석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스를 유럽에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유럽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세계 경제 불황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수출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대리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소련과 미국, 중국과 미국, 이런 대립 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한국의 산업, 한국의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이 생산하는 제품이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의 그 수출이 잘 안 되는 방식으로 이게 세계 정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니까 이제 국가의 그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가 불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취직이나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세계 정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계 정세는 그렇고 세계 정세에 의해서 우리 국내 정세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갈등 문제에 의해서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이 정치권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 갈등의 문제가 모든 국내의 개인이나 단체나 또는 기업에 그게 다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잘 소통이 돼서 이 뭔가 한쪽에서 풀려 나가야 되는데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상황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올해도 우리는 이제 부동산 폭락이라든지 또는 대출 이자금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물가도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죠. 이 국내 정세는 이런 식에 의해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 개인들은 원래 신수가 어떤가? 물론 다 각자의 나름대로 살아온 과정이 있고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지금 그 살아온 과정이 토대가 돼서 그 토대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도 빠놓지 않고 자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든지 모두가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삶을 살자. 자기만의 자기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 것인가?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 삶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한 번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그럴 때나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 사지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모두 정해진 나의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기도 한다. 이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지금 현재 자기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불교를 신행하는 사람들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배우셔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 꽉 막혔을 때, 또 인생의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이때에 이것을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것을 교정 내지는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운 것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에 보면 인생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던 김구 선생이 자신이 거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알고 비관하여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며 자살을 결심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곧 생각을 바꾸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운명은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거지 사주라는 것은 평생 내 재산을 가질 수 없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거지 사주이죠.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은 정말로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 사람들이 적선해 주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지만 선생은 다른 사람들이 기부해 주는 돈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며 평생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신을 했다.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 김구 선생의 생각과 또는 결심과 또는 이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 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자금을 사람들이 모아서 갖다 준 것을 그걸 받아 쓴다는 거예요. 거지가 다른 사람이 적선해 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독립자금을 다른 사람이 기부해 주는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하고 똑같은 사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얻어먹고만 사는 사람, 지금 서울역 밑에 그 지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노숙자라고 그러죠. 노숙자 삶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거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적선을 해준 것 또는 기부해 주는 것을 받아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다라고 하는 거죠.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그건 두 사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숙자로 사는 삶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식과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주라도.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결심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사주 관상이 결정적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주 관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지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같은 이 적선을 해주는 것을 받아서 살더라도 의미 있는 그런 기부자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 기부자가 생기고 그 기부금을 받아서 활동을 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먹느냐, 이게 김구 선생이 자기가 그 거지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실망을 하고 미래 인생에 대한 실망을 하고 나는 죽어야겠다. 거지로 살아봐야 뭐 하느냐. 그래서 자살의 결심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긴데 그건 다 할 수가 없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원래 이 김구 선생 시대에는 과거를 봤어요. 과거를. 근데 과거 본 것마다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계속 낙방을 했느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는 사람이 돈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과거를 보아도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받아가지고 봐주고 백이 있어서 봐주고 이래서 과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 말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옛날에는 실력으로 인해서 과거를 장원 급제도 하고 급제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오니까 김구 선생의 시대에 조선 말 시대에 오니까 과거가 전부 다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도 합격을 못하고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과거도 붙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 먹고 살 어떤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차라리 사주 관상을 공부를 해서 사주 관상을 봐서 너의 밥벌이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 김구 선생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주 관상을 보는 아주 유명한 마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사서 이제 사주 관상 공부를 했어요. 하고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 사주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자기가 보았는데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지 사주로. 그래서 너는 늘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의 그 사주는 살인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기나 하고 이러한 사주라 이거죠. 자기가 자기 사주를 보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의 성서라고 하는 그 책을 전부 다 독파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관상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최고의 관상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의 관상보다도 더 나은 것은,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은 몸의 건강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무리 관상이 좋다 하더라도 몸의 건강이 따라주지만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몸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상은 행동이다. 어떻게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형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독립운동 또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면서 사느냐, 이 행동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더 이제 몸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악한 관상이 계속 형성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선한 관상이 형성이 된다. 관상으로 변한다.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상은 뭐냐면 심상이다. 그래서 심상. 마음의 상. 마음이 어떻느냐. 마음이 자비스럽고 지혜스러우냐. 마음이 악하고 험악하냐. 이게 이제 어떤 입장이냐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자비스럽고 지혜스러운 상이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이다. 관상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구 선생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결심했다가 죽음을 이제 그것을 안 죽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마음을 자비롭고 지혜롭게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이 나라가 일본에 전부 다 빼앗겨 가지고 식민지가 돼서 또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혀가서 구속되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 전체, 민족의 전체 미래가 암담한, 이게 가장 큰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움인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풀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즉 민족 독립을 해야겠다. 나라의 독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나나 우리 민족 전체가 고뇌에서,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시대적으로 해야 될 또는 국가, 민족에게 해야 될 중요한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구 선생의 이 관상, 김구 선생의 인생은 새로운 길로 접어든 거예요. 거지 관상에 의해서 거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거지도 구제할 수 있는 또는 우리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죽을 바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민족 독립운동하다가 죽는 방법도 있다. 근데 차라리 그러한 방식의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그 방식을 택하고 민족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해 우리 임시정부의 대표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민족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민족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독립된 민족으로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독립을 해서 일본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더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거의 30년간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더 세계에서 인류의 어떠한 기술 산업 국가로 발전을 했고 지금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것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가 유럽에다가 이제 수출도 하게 되고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여러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김구 선생이 이렇게 살았듯이 우리들 삶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부가 다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그 삼독심이 끌고 가는 대로 계속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충족하기 위한 것보다 그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 탐진치 삼독은 우리들의 그 본래의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 중생심에 의해서 탐내고 또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내고 이렇게 탐내고 화내는 이런 삶 자체가 어리석은 삶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삶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여기 김구 선생의 삶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비스러운 마음과 지혜스러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스러운 마음을 자비스럽게 가지려면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 같은데 얼굴에 자비스러운 얼굴을 가져야 돼요. 자비스러운 얼굴에 웃음을 많이 띄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많이 띄우면은 일부러 마음을 자비스럽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보면은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의 행동이 나오고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고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면은 그때부터
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성형수술을 해서 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관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 내 개인의 뭐 사주를 보고 뭐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 사주 관상이 어떻든지 간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자비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뀐다. 우리 삶이 바뀐 것은 업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업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관상을 바꾸려면은, 자기 업을 바꾸려면은, 자기 신수를 바꾸려면은 이 자비스러운 마음을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비스러운 마음, 자비스러운 행을 하려면은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봉사의 마음의 기초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배려하는 또는 자비스러운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업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이래 해서 이제 자기가 바꿔지는 것이죠. 악업장은 소멸되고 선업은 쌓아져 가는 그런 겁니다. 오늘 사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 진행 자체가 준비해온 얘기 자체가 다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얘기만 쭉 읽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는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관상을 잘 믿지 않지만 당신 관상이 좋다고 하면 금세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백번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당시엔 인맥과 재물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밥벌이라도 하려면 관상이라도 배워보라고 권했다. 김구는 당대 최고의 마의 성서라는 관상책을 구해가지고 공부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거울을 이제 보고 자기 관상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관상을 보니까 가난과 살인, 풍파, 불안, 비명 행사할 애군이 다 자기 관상에 끼어 있었다. 최악의 관상이었다. 그래서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본단 말인가. 탄시가던 김구는 탄시가던 김구의 눈에 책의 마지막 귀절이 들어왔다. 그 마의 상서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제일 끝에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신상만 못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여기를 보고 김구 선생은 무릎을 탁 쳤어요. 결국 얼굴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얻어 책을 돕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심상을 만들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독립운동에 투신해 훗날 상해 임시정부를 이끄는 민족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선행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민족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유명한 관상가 마의 선인이 길을 가다가 나무하러 가는 모습을 만났다. 그의 관상을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마의 선인은 모습에게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죽을 운명이니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마의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당나라 때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모습을 딱 보고 그 사람이 곧 죽을 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일을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일을 무리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모습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그 고민에 잠겼습니다. 지게를 지고 한참 이렇게 계곡을 지나가는데 고민을 하면서 가는데 그때 산 계곡물에 떠내려오는 나무 껍질 위에 나무 껍질이 있었어요. 그 계곡물에 떠내려오는 나무 껍질이. 그 나무 껍질을 자세히 보니까 개미떼들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나무 껍질 위에 개미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그 나무 껍질인데 그 나무 껍질이 계곡물에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물에 안 빠지려고 붙들고 난리 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걸 보고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측은한 생각에 껍질을 건져 이렇게 나무 껍질을 건져 개미들을 모두 살려주었어요. 그 후로 모습은 타고난 운명을 어쩔 수 없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라도 하고 죽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에 있는 개미 수천 마리를 아무 생각 없이 건져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그 사람은 그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 마의 선인이 너희는 죽으니까 조심해서 살아라라고 하니까 조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말로 선행을 하면서 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김구 선생도 마의 성서의 이 대목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렇게 얼마 후 마의 선인은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다시 만났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 얼굴에 서려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관상으로 변해 있었다. 이겠죠. 하도 신기해서 마의 선인은 그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게 살아왔는데
너의 관상이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모섬이 개미를 구해준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자기가 지은 마의성서 마지막 장에 남긴 글이 이제 바로 그런 글이에요. 얼굴상보다도 행동보다도 심상이 중요하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김구 선생도 마의성서 이 대목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턱을 깎고 쌍꺼풀을 만드는 성형으로 자기 얼굴을 바꾸려 하지만 마음은 바꾸기를 힘들어한다. 관상이 좋은 얼굴을 가지려면 우선 미소를 지으며 남에게 호감을 주고 호감을 주다 보면은 마음이 고와지고 심성이 착하게 되어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덕을 베풀어 덕성이 쌓이면 관상이 서서히 변한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문신 성대중이 쓴 청섬잡기에 사람의 관상보다는 그 청성잡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관상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듣는 것보다는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상을 보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관상보다도 말보다도 행동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며 살면 관상이 좋아지고 찌푸린 얼굴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면 얼굴이 그늘져서 관상도 나빠진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비심, 지혜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지혜를 닦으며 살아나가면 관상이 바뀐다라고 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비와 지혜를 닦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회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잘못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꼭 어떤 특정인에게 잘못한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자연계에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오기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을 참회해가지고 그 어려운 병 중에서 다 병을 고치고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왕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세조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조카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라와 가지고 온몸에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피부병, 그때는 피부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의 고통 속에서 한시도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한순간도 고통스러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고통이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사이가 없다. 그게 인도의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 왕도
자기의 아버지를, 즉 자기 부왕을 이 왕자리를 빼앗고 그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아버지를 죽게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병이 나가지고 세조대왕처럼 그렇게 고통을 사이가 없는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선인이 얘기해서 당신이 병에 나으려면 부처님에게 가서 물어라.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묻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진실하게 참회를 했어요. 참회를 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불교에 대한 어떤 그 불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살다가 이 인생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바꾸려면은, 나쁜 관상을 바꾸려면은, 좋은 관상으로 바꾸려면은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자비스럽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은 죄를 참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비심과 참회가 아니면은 관상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간 사이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 하는 것이 봉사예요. 보살행이죠, 그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관상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떠한 세계 정세나 국내 정세 또는 자신의 개인의 관상 또는 신수 이런 것들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비심과 또는 참회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바꿔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올해도 무사히 잘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